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물건이 나왔다. 근데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와 건물 등기부 소유자가 틀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과한 채 낙찰을 받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단독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때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둘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종 대장이라고 했는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지난 시간에 저희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공시지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주민등록, 만약에 상가 건물이라면은 사업자 등록 내용도 열람을 하셔야 됩니다. 열람할 수 있어요. 물어보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왜 전입과 전출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알아보는 거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맞습니까?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면은 안 해주죠. 하지만 경매 물건이라고 어디 들고 가면 이 경매 물건 나왔는데 확인하려고 한다 하면 동사무소에서 내줍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전입일자 나오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임차인이라면은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주민등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분석 자료에서 등기부 나왔잖아요. 등기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등기부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소유권 취득하고도 등기하고, 그죠? 뭐 전세권 설정에도 등기하고, 말 그대로 권리를 등기해서 공시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등기를 안 해도 권리 취득하는 거 있죠. 예. 성소, 합병, 공용수 판결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면서 권리 취득은 하지만은 처분하려고 그러면 꼭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등기부 보는 법 2에서는 이제 구성에 대해서 볼 건데, 크게 표제부와 사항란으로 나뉘어집니다. 표제부에는 보시다시피 건물 표시, 뭐 집원 면적, 종류, 구조 이렇게 나오고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종류, 대지권이 몇 프로, 비율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토지 별도 등기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쉬는 시간 저한테 오실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표지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항란에는 보시면은 사항란에 이제 또 갑구와 을구로 나뉘지 않습니까? 갑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록이 있거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해 권리 사항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갑구에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 갑구에 되겠죠. 자, 질문입니다. 가처분이라든지 가압류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갑구에 들어가는 거죠. 소유권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예를 들어서 처분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갑구에 들어갑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기록하는데 보통 저당권이라든지 뭐 지상권, 전세권 등이 기록이 되겠죠. 지상권 혹시 아세요? 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는 그러면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기 믿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저는 등기 믿고 바비님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돈 다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동률님 거였어요. 법에서는 김동률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원래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고 등기부 보고 권리한 매매한 저한테 법적 어떤 테두리는 사실 부당이익은 청구 반환 소송인가 그걸로 사실 제가 받아야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김동률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공신력이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가 지금 공신력에 대한 뭐 법 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신력은 있는데 공신력이 없으니까 등기부 믿고 자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피해들이 많아가지고 공신력을 있게끔 하는 법안이 지금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권리성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권리 분석. 사실 뭐 경매 분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석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가장 쉬운 분석이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옥션 사이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권리 분석 다 해놨어요. 인수한다, 인수 안 한다. 자,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권리 분석을 하기에 앞서가지고는 채권과 물권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바비님께 돈 10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은 저는 채무자, 채권자. 이분은 채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내한테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는 상대방한테서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이 세상 누구한테도 내 물건이요 그러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남한테 팔 수도 있어요. 양도도 할 수 있고. 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또 배타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건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건은 등기를 해야 되겠죠. 공시를 해야지만이 물건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제 보통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물건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혹시 제 설명이 되게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사실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경매 만들면 막 하는데 뭐 어떤 거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려봅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한 물건입니다. 세상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뭐 소유권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제한 물건 한번 볼게요. 제한 물건은 말 그대로 소유권 이외로 제한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뭘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담보 물건은 말 그대로 담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럼 다른 말로 또 교환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용익 물건에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 내가 건물이나 수목 세울 수 있는 권리. 자, 지역권은 남의 땅을 내 편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아시죠? 자, 그러면 유치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권은 사실 뭐 부동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전담보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주고 돈 빌리고, 이 사람 질권 갖고 있는 거죠. 시계 돈 오기 전에 시계 안 내줘도 되는 권리. 질권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일반적으로 저희 근저당권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권리분석의 처음과 끝이라는 표현으로 권리분석에 대해서 딱 이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아파트 정보 낙찰 받는다는 내용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찾기.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은, 저희 경매 입장에서는 경매는 사실상 그 소멸주의를 세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각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신에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선순위면은 인수, 후순위면은 말소.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한다라고 하는데, 읽어보면은 매각대상 물건이 존재하는 권리들은 소멸과 인수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기준으로 작용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지만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 물권 명세서상에 비고란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법정기사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거죠. 그 두 개는 소멸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로 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보니까 5가지 있어요. 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세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소한 단어는 2번과 4번이면 되겠는데요. 담보가등기는 사실 찾아보기는 잘 힘들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바비님한테 돈 1억 빌리면서 2억짜리 집을 소유권 줄게요. 나중에 내 돈 안 갚으면은 이 소유권 줄게요. 그러면은 바비님이 저한테 그러면 가등기로 내놓자. 이게 담보가등기. 그럼 제가 돈 안 주면은 이분은 범등기 하면서 소유권 가져가 버리겠죠. 아니면은 담보가등기지 않습니까? 담보권 실현받을 수 있어요. 경매를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액을 또 보존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담보가등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경매 개시하게 되면은 그 개시 결정에 대해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등기란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라고 이렇게 뜨면은 그 이제
접수 일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병력 예시 결정 기입 등기 있고 그 날짜 선후에 따라서 뭐 인수냐 말소냐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 5개 중에서 가장 최선 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병매 물건 보면서 이제 요런 5개 권리 찾아보다가 제일 빠른 거, 아 이게 말소 기준 권리구나. 요거 밑으로는 전부 다 소멸이라 그랬지. 유치권 있나? 법정기사권 있나? 없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뒤로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럼 선순위 인수하는 게 뭐 있지? 확인하시게 되겠죠.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순위는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파트 지금 낙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설정자. 우리 뭐 항상 맨날 왜 전세 넣는다 했는데 전세권 설정 안 하면 전세 넣는 거 아니거든요. 임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대항력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건데 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등 이런 부분은 이제 선순위나 인수를 하는데 전세권과 임차권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앞에 있다면 돈은 거의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만약에 없다면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은 우선 변제권이 없는 관계로 선순위라 하면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 보증금 다 못 받아갈 수도 있어요. 남은 잔금을 실질적으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경우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잔여 보증금을 인수를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확정일자가 저당권이라든지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일자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통상은 사실 저희 매매 계약서 들고 전입하면서 확정일자 다 봤잖아요. 임차인들은 선순위 가름기가 있는지 없는지 가처분에도